60세가 넘었다면 잠든 사이에 아무런 경고도 통증도 없이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끌어올리는 한 가지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책을 읽거나 손주와 대화를 나누던 당신이 다음 순간 팔이 들리지 않거나 말문이 막히거나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뇌 전문의로서 이 순간을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나쁜 식습관을 가지거나 운동을 거르는 분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던 어르신들에서도요. 술을 과하게 마신 것도 약을 남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타민이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요. 매일 수백만 명의 시니어가 머리를 맑게 하고 기운을 북돋우고 심장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일반 의약품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 고용량이거나 시간대가 잘못된 복용은 뇌졸중, 뇌출혈, 혈압 급등의 위험을 그것도 잠자는 가장 취약한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9가지 흔한 비타민을 차례로 짚고 무엇을 대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당신의 비타민이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1. 비타민 D. 뼈를 지킨다는 그 비타민이 잠든 사이 조용히 뇌졸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특히 노년기에 뼈 건강에 필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사, 광고, 웰니스 기사 어디서나 시니어의 필수라고 하죠. 사실입니다. 적정량의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와 골강도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같은 비타민이 과다 복용, 특히 잘못된 시간대에 복용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이 무서운 장면이 현실이 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74세 은퇴 해군 베테랑 월터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졸중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흡연력도 당뇨도 심장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산책, 직접 요리, 보충제는 시계처럼 꼬박꼬박. 그야말로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매일 아침만 이 UI의 비타민 D 캡슐을 복용했습니다. 의사 권고는 아니었고 친구의 추천과 뼈 건강을 돕는다는 라벨 문구만 보고 일반 약국에서 구입한 것이었죠. 어느 아침 아내는 그가 소파에 축 늘어진 채 말을 더듬고 오른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지 않은 뇌졸중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싹했습니다. 혈중 칼슘이 위험할 만큼 높고 동맥은 딱딱해져 있었으며 밤사이 혈압이 급상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비타민 D 중독이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그러나 하루 4,000IU를 넘는 과다 복용이 이어지면 칼슘은 뼈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 속으로 넘쳐납니다. 혈중 칼슘 과다가 계속되면 몸은 그것을 동맥벽에 침착시키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딱딱하고 좁아지고 쉽게 손상됩니다. 증상 없이 몇 주,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조용한 과정이죠. 그러다 어느 밤 경직된 혈관과 탈수, 혈압 스파이크, 미세 혈전이 한데 맞물리며 경고 없이 뇌졸중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비타민 C처럼 쉽게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매일 복용하면 몸에 축적됩니다. 시중 제품은 5,000IU, 10만 IU 같은 고함량이 흔하지만 시니어의 권장량은 보통 하루 600에서 800IU, 혈액검사로 결핍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입니다.
게다가 잊지 않으려고 밤에 복용하는 습관은 특히 위험합니다. 밤에는 혈압 변동이 크고 칼슘 조절 능력도 가장 낮습니다. 노화로 이미 취약해진 혈관이라면 마른 장작 옆에 성냥불을 켜는 격입니다. 월터는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절뚝거리며 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제 몸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몸 안에 덫을 설치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 간곡한 부탁은 이것입니다. 의사의 혈액검사와 지시 없이 고용량 비타민 D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밤이 아닌 아침에 드십시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 많이가 결코 더 좋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가 동맥을 굳게 하고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다면 또 다른 심장 건강 비타민은 더 나쁜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뇌 속에 출혈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제 비타민 E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비타민 E, 심장을 돕는다던 비타민이 조용히 뇌출혈을 부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막고 심혈관 보호에 도움을 준다고 칭송받아 왔습니다. 잡지 기사와 보충제 병에는 순환 기억력 피부 건강을 지원한다는 문구가 넘쳐납니다. 많은 어르신에게 그것은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덜 알려져 있고 더 위험합니다. 심장을 지키겠다며 복용한 그 비타민이 오히려 뇌 속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의 예전 환자 한 분을 떠올립니다. 에블린 브룩스, 81세, 오하이오에 은퇴한 사서. 총명하고 재치 있었으며 십자 말풀이를 사랑했습니다. 매일 오후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소설을 읽는 규칙적인 일상을 즐겼죠. 그리고 그 일상에는 자연 유래 비타민 E H-유가800IU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모해서가 아니라 심장 건강과 정신 맑음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조용히 의료적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에블린은 심장 판막 질환이 있어 와파린, 혈액 희석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습니다. 담당 심장의사는 정기적으로 INR를 모니터링했고 수치는 늘 안정적이었죠. 그러나 에블린이 고용량 비타민 E를 의사와 상의 없이 추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극심한 두통과 혼돈, 말이 어눌해지더니 구토까지 시작됐습니다. 응급실의 뇌 CT는 최악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외상도 고혈압성 위기도 아닌 뇌내출혈, 즉 출혈성 뇌졸중이었습니다. 피가 너무 엷어져 응고되지 못한 결과 와파린의 비타민 E 고용량이 더해진 탓이었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E에는 고용량에서 항응고, 혈액응고 억제 작용을 합니다. 이는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과 유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연 유래 혈액 희석 효과가 처방 혈전 예방약과 겹치면 의도치 않게 안전선을 넘어버립니다. 특히 뇌 가늘고 약한 혈관에서는 그 위험이 치명적으로 커집니다. 문제는 이 실수가 생각보다 흔하다는 점입니다. 시니어에게 권장되는 비타민 E 11 권장량은 약 15mg, 약 22 국제 단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중 보충제는 200, 400, 1000 IU가 한 캡슐에 들어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경고 문구도 의사 상담도 없이요. 에블린은 자연산, 심장 건강이라는 라벨을 믿고 800 IU를 복용했습니다. 결과는 장기적인 손상이었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단기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지팡이가 필요해졌으며 가계부 정리도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전 제 심장을 챙긴다고 생각했어요.
제 뇌를 피나게 만들 줄은 몰랐죠. 그 의도는 희망이었습니다. 무모함이 아니라요. 하지만 정확한 안내 없이 복용되는 고용량 비타민은 선의로 시작해 위험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핵심 진실은 이것입니다. 혈액 희석제, 와파린, 뇌이CA, 아스피린 등을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I, 특히 고용량 제제는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오늘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약해진 모세혈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출혈성 뇌졸중은 혈전성 막힘 뇌졸중보다 더 치명적이고 회복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게 부드럽다고 여겨진 비타민 E도 뇌출혈을 부를 수 있다면 약국에서 흔히 보는 에너지 집중력 보조 비타민은 어떨까요? 특히 신경을 보호한다며 팔리는 비타민 중 하나는 과다 복용 시 신경 자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비육 이야기입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세, 비타민 비육, 신경보호제가 조용히 신경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발이나 손끝의 저림, 균형 문제, 신경통 같은 증상을 노화 탓으로만 돌립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신경은 더 취약해지지만 역설적으로 신경을 보호한다고 팔리는 비타민이 오히려 신경 손상의 주범일 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비육입니다. 비타민 비육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약국, 대형마트, 온라인 건강샵, 두뇌 강화, 신경 지원, 에너지 부스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며 기억력, 혈액순환, 신경병증용 복합 보조제에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은 이겁니다. 과량의 비육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신경 독성을 일으킵니다. 한 환자 해럴드 젠킨스는 76세에 은퇴한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평생 도로 위에서 살며 커피와 근육기억, 끈기로 버텼던 분이었죠. 은퇴 후 건강을 챙기고 싶어 친구 추천으로 뉴로맥스 신경방어라는 보충제를 온라인에서 구입했습니다. 두뇌 신경 에너지 강화를 내세운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정제에는 비타민 B6 100mg이 들어있었고 그는 매일 2알씩 200mg을 1년 넘게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 반복적인 낙상 때문이었습니다. 다리가 신호를 못 받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이 저리고 컵을 잡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절염이나 노화라고 여겼지만 결국 욕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병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혈압, 심장은 모두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보충제 내역을 확인하니 원인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시니어 상한치 하루 20mg 이하, 이 10배가 넘는 양을 매일 복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타민 비육은 과잉 섭취 시 몸에 쌓여 신경보호막 수초를 손상시킵니다. 마치 전선에서 고무피복을 벗겨내는 것처럼 신호가 약해지고 불규칙해지다 결국 끊깁니다. 이것이 바로 말초 신경병증입니다. 해럴드의 경우 이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복용을 중단하고 치료했지만 손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 지팡이를 짚고 운전도 포기했습니다. 그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신을 맑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 몸에 독을 쏟아붓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자연산, 의사 처방 포뮬러, 신경안전이라는 라벨에 속아 수많은 시니어가 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하지만 ADA는 보충제 용량을 처방약처럼 엄격히 규제하지 않습니다. 일부 뇌에너지 보조제에는 50, 100, 250mg의 비육이 들어있고 다른 성분과
예측 불가한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더욱 무서운 건 비육 독성의 진행이 매우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미묘한 저림, 가벼운 휘청거림으로 시작되지만 뚜렷한 증상이 드러날 때쯤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국에서 판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라벨을 반드시 읽고 비육 함량을 더하세요. 신경지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더 많이 먹는 것이 곧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을 잃고 걷는 힘을 잃고 평생 지켜온 독립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알의 비타민으로 신경 기능을 서서히 잃는다는 사실이 두렵게 들린다면 그렇게 느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또 다른 비타민이 머릿속 압력을 높여 뇌종양처럼 속이는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니어들이 흔히 눈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비타민, 바로 비타민 A입니다. 과잉 복용 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타민 A, 눈을 지킨다던 보조제가 뇌 속 압력을 높이는 함정. 60세가 넘으셨다면 누군가 눈 건강을 위해 비타민 A를 꼭 챙겨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시력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우아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라고 하죠. 시력 보호, 눈 방패, 면역 지원 같은 문구가 붙은 보충제는 약국과 온라인 어디에나 있습니다. 작은 알약 하나면 눈과 몸을 지킬 수 있다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비타민 A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눈이 아니라 뇌의 압력을 높여 뇌종양과 같은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력과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도로시 시몬스, 79세, 오리건 출신의 은퇴한 피아노 교사. 우아하고 따뜻한 분으로 베토벤 곡을 안보로 연주했고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독립적이고 총명하며 건강하게 나이 들기를 원했습니다. 몇 해 전 TV에서 본 아름답게 늙기 위한 피부는 보충제를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비타민 A만 IU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5년 동안 매일 복용했습니다. 처음엔 미묘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두통, 흐려진 시야, 가벼운 어지럼증. 그러다 어느 날 딸과의 전화 통화 중 말을 어눌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뇌졸중을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 혈전도 출혈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발견된 것은 두개내압 상승, 즉 두개골 안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뇌와 시신경을 압박하는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바로 비타민 A 중독이었습니다. 많은 시니어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비타민 C나 B군처럼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간과 지방 조직, 뇌에 축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대사 능력은 떨어집니다. 여기에 약물이나 다른 보충제가 간 기능에 부담을 더하면 비타민 A는 더 빠르게 축적됩니다. 도로시의 경우 매일만 이유를 복용한 결과 수년간 천천히 위험 수치에 도달한 것이죠. 시니어의 상한선은 약 2,500에서 3,000 국제 단위 당일입니다. 게다가 음식과 멀티비타민에 이미 들어있는 양까지 합쳐야 합니다. 따라서 한 알만으로도 손쉽게 초과하게 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가성 뇌종양입니다. 심한 두통, 복시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 구역질, 균형장애, 심지어는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시신경 손상이 영구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시는 다행히 제때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추천자로 압력을 줄였고 보충제를 즉시 중단했으며 균형과 시력 안정화를 위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제게 말했습니다. 제 몸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믿었어요. 제 뇌를 해치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선의와 잘못된 정보가 합쳐져 수천 명의 시니어가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눈 피부 건강 보조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라벨을 확인해 보십시오. 비타민의 함량이 얼마인지 보셔야 합니다. 이 비타민은 체내에 쌓입니다. 당장은 아무렇지 않더라도 수개월, 수년 후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눈을 보호하려고 복용한 비타민이 결국 시력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심장을 보호한다고 칭송받는 비타민. 하지만 고용량일 경우 혈압을 급격히 흔들고 어지럼증과 미니 뇌졸중까지 부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양소. 나이아신, 비타민 B3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5. 나이아신, 비타민 B3. 심장을 지킨다던 비타민이 조용히 혈압을 폭등시키고 뇌졸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에게 콜레스테롤 관리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의사와 언론은 늘 경고합니다. 심장병, 막힌 혈관, 높은 LDL. 그러니 자연산, 의사가 권장, 심장을 돕는다고 홍보되는 비타민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손을 뻗습니다. 약이 아니라 비타민이니까 괜찮겠지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나이아신, 비타민 B3를 고용량으로 특히 의사 지도 없이 복용하면 단순히 속을 불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혈압 급등, 심장 리듬 이상민이 뇌졸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82. 세은태 우편 배달부 프랭크 밀러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에서 살았고 쌀쌀한 아침이면 여전히 우체국 제복을 입을 만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스타틴, 콜레스테롤 약들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겠다는 신념이 있었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콜레스테롤, 에너지, 혈액순환 지원을 내세운 보충제를 발견했을 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캡슐 한 알에 나이아신 1000mg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2알을 1년 가까이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듯 보였습니다. 얼굴 홍조, 귀가 뜨겁고 볼이 달아오르는 느낌. 그는 이를 나이아신 광채라며 농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이 두근거려 새벽에 깨거나 일어설 때 어지럼증, 현관 앞에서 거의 실신할 뻔한 경험까지 했습니다. 어느 아침 신문을 읽던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이분도 체양과 증상이 사라졌지만 이후 손에 저림까지 나타나자 아내가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일과성 허혈 발작, TIA, 미니 뇌졸중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요 혈관에 큰 막힘은 없었지만 아침 시간대마다 혈압이 요동치며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명백했습니다. 그의 몸은 매일 2000mg의 나이아신, 즉 시니어 권장량의 60배 이상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고용량 나이아신이 몸에서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혈관이 확장되며 홍조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곧 혈관이 다시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등락합니다. 이 요요 현상은 심장과 뇌혈류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반복되면 결국 작은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사고가 터집니다. 나이아신의 무서움은 특히 시니어에서 예측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몇 년간 큰 부작용이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 탈수, 약물 상호작용과 복용시간, 아침인지 밤인지 같은 작은 차이들이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더욱 문제는 홍주 없는 나이아신이나 서방형 나이아신 같은 제품입니다. 더 순하다고 광고되지만 사실 간 손상이나 혈압 변동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부는 콜레스테롤에도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랭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닥터, 저는 부작용이 두려워 약을 피한 거예요. 그런데 제 뇌를 걸고 주사위를 던지고 있었다니 몰랐습니다. 그는 보충제를 끊고 혈압은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조금 더디게 걷고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선의로 내린 결정이 평생의 흔적을 남긴 것이죠. 따라서 만약 심장 보조제를 드시고 있다면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특히 나이아신이나 비타민 B3가 50mg 이상 들어있다면 혼자서 복용을 늘리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60, 70, 80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혈액 응고와 관련된 비타민은 어떨까요? 와파린 같은 처방약과 상호작용한다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타민 K는 조용히 혈액 희석제의 효과를 무력화시켜 아무 경고도 없이 뇌졸중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6. 비타민 K. 혈액 희석제를 조용히 무력화해 뇌졸중 무대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간섭자. 우리는 흔히 비타민 하면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떠올립니다. 화려한 광고도 눈길 끄는 문구도 없는 비타민 K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개 멀티비타민 속에 조용히 들어있거나 샐러드의 채소처럼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이고 혈액 희석제, 와파린, 쿠마딘, 심지어 아스피린까지를 복용 중이라면 이 비타민 K가 약의 효과를 조용히 지워버리며 뇌졸중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늦게 깨닫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은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엘리너 제임스, 84세, 버몬트 출신 은퇴 음악 교사. 그녀는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 십자 말풀이, 오후 2시에 홍차. 그녀는 심방세동 때문에 혈액 응고를 막기 위해 와파린을 복용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인르 검사를 통해 혈액 응고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했고 늘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엘리너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 TIA, 미니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30분간 말을 더듬고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고 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INR은 위험할 만큼 낮았습니다. 피가 너무 빨리 응고되고 있었던 겁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답은 그녀의 새로운 멀티비타민과 식단 변화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80세 이상 여성용 완전 영양이라는 멀티비타민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비타민 K 12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기사를 읽고 케일과 시금치를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모두 선의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와파린의 작용을 상쇄해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K의 역설입니다. 비타민 K는 원래 몸에서 지혈을 돕는 필수 성분입니다. 하지만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혈 효과가 약물의 작용을 무효화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한쪽은 혈액을 묽게,
다른 쪽은 다시 굳게 만드는 줄다리기 속에서 결국 뇌가 희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검사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가 의도보다 빨리 굳으면 작은 혈전이 생겨 뇌에 가느다란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말이 흐려지고 기억이 지워지고 독립성이 빼앗깁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요. 중요한 건 와파린을 복용하는 분들이 비타민 K를 아예 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갑작스럽게 늙거나 줄면 인르가 요동치고 위험이 생깁니다. 멀티비타민을 바꾸거나 채소 섭취량이 크게 변하거나 건강 스무디를 새로 시작한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엘리너는 운이 좋았습니다. 증상은 일시적이었고 와파린 용량과 식단을 조정해 다시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더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비타민이 제 약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고 멀티비타민을 함께 드신다면 라벨에서 비타민 K1, 필로퀴논이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작은 수치라도 중요합니다. 또한 식단의 갑작스러운 변화, IP 채소, 분말, 스무디 추가가 있다면 반드시 알리십시오. 뇌졸중 예방의 핵심은 안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혈액 희석제와 충돌하는 비타민 K도 위험하다면 기억력을 돕는 비타민은 어떨까? 사실 엽산, 비타민 B 구축호는 기억을 돕는다며 많이 팔리지만 조용히 치매처럼 보이는 증상을 감추고 뇌를 망가뜨리는 결핍을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7. 엽산, 비타민 B-. 기억 비타민이 조용히 치매 같은 증상을 숨길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에게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기억을 잃는 것입니다. 얼굴, 장소,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잊는 것.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기억력 보조제가 가장 잘 팔리는 보충제 중 하나인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엽산, 비타민 B9입니다. 두뇌 기능 강화, 에너지 지원, 심지어 뇌졸중 위험 감소까지 돕는다고 광고되죠.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과다한 엽산은 특히 검사 없이 무작정 복용할 경우 오히려 조용히 치매를 흉내내는 위험한 결핍을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 12 결핍입니다. 저는 실제 환자에서 이를 보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출신 70세 은퇴 법정 속기사 캐롤 위트커. 그녀는 명확하고 재치 있는 분이었고 늘 가방에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 가족은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약속을 잊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알츠하이머가 시작된 게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캐롤은 공포 속에서 두뇌 선명 기억력 지원이라 광고된 보충제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엽산 800 마이크로그램. 그녀는 효과를 바라고 2배로 복용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손주 이름을 혼동하고 걸음이 불안정하며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타민 B 12 수치가 극도로 낮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엽산과 비타민 B12는 함께 작용합니다. 둘 다 적혈구 생성과 신경 건강에 관여하죠. 그런데 엽산을 과잉 섭취하면 비타민 일비 결핍으로 인한 적혈구 문제를 가려버립니다. 혈액 검사상 적혈구는 멀쩡해 보이지만 뇌와 신경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특히 어르신에게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B12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뇨약인 메트포르민, 위산 억제제, 위염 같은 문제도 B20 흡수를 막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단순 혈액 검사로 B11을 확인하지만 실제 세포 활용 여부를 알려주는 AMA, 메틸말론산, 호모시스테인 검사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결핍은 가려지고 신경은 손상됩니다. 캐롤의 경우 엽산 보충제가 빨간 신호를 숨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보인 건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B1, 이 신경병증의 전형적인 징후였습니다. 기억 혼란, 균형 장애, 단어 찾기 어려움. 저희는 즉시 엽산을 중단하고 고용량 B12 치료와 인지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점차 호전되고 있지만 회복은 느리고 조금만 늦었어도 영구적 손상이 남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제 뇌를 돕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 뇌를 놓치고 있었던 거군요. 이것은 너무도 흔하고 그러나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60세 이상이고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B12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단순 수치뿐 아니라 실제 세포 활용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사의 지시가 없다면 엽산 보충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가공식품, 시리얼, 빵, 파스타의 엽산이 강화되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치매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두 치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정 가능한 결핍일 수 있고 제때 발견하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타민은 이렇게 천천히 조용히 위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망치처럼 갑작스럽게 삶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특히 면역을 위해 흔히 복용하는 비타민C. 잘못된 방식으로 고용량을 오래 복용하면 신장과 심장에 위험을 주며 뇌졸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8. 비타민C, 면역력을 지킨다던 비타민이 조용히 신장을 해치고 혈압을 흔드는 함정. 수십 년 동안 비타민C는 최고의 면역 수호자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감기 기운이 올 때 꼭 챙기라. 독감철에는 2배로 먹어라. 그래서 우리는 흔히 거품 나는 가루, 고용량 씹는 정제, 알약으로 복용합니다. 그냥 비타민C니까 무해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많을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고용량 복용은 신장 결석, 혈압 불안정, 혈관염증을 일으켜 뇌졸중과 심장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저는 이를 보여주는 환자를 잊지 못합니다. 앨런 돛은 79세 몬태나 출신 은퇴 소방관. 강인한 성격으로 웬만해서는 병원을 찾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허리 통증, 피로, 잦은 소변 때문에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1년 넘게 매일 같은 루틴을 지켰습니다. 아침마다 큰 거품 가루팩을 물에 타서 마셨죠. 비타민C 1000mg이 들어있었고 안심하려고 하루에 2팩을 복용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에서 과잉 비타민C는 옥살산염으로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과량일 경우 날카로운 결정체를 형성해 신장에 쌓입니다. 그 결과가 극심한 요로 결석이나 만성 신장 손상입니다. 검사 결과 앨런은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옥살산염 축적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또한 혈압은 어떤 날은 위험할 정도로 높고 저녁에는 떨어지는 등 크게 흔들렸습니다. 원인은 바로 비타민C 과잉이었습니다. 사실 시니어에게 필요한 비타민C는
하루 75에서 90mg에 불과합니다. 오렌지 반쪽, 딸기 몇 개, 피망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중 보충제 하나만으로도 그 10에서 20배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이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맞지만 매일 고용량을 복용하면 신장을 압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기에 그 부담은 더 큽니다. 게다가 고용량 비타민C는 철분 흡수 증가까지 불러옵니다. 처음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남성이나 폐경 후 여성에서는 철분 과부하로 이어져 심장관 노회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앨런은 결국 모든 보충제를 끊고 신장 전문의의 관리 아래 신장 친화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통증은 줄었지만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닥터, 저는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 몸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던 거군요. 이것이 비타민C의 조용한 위험입니다. 신호는 미묘합니다. 피곤함, 가벼운 통증, 혈압 불안정, 쉽게 넘길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신장과 혈관은 조용히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질환이 있다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비타민C는 음식에서 섭취하십시오. 오렌지, 딸기, 피망, 시금치. 필요한 만큼만 자연스럽게 공급됩니다. 고용량 보충제, 특히 메가 면역, 고함량이라는 문구가 붙은 제품은 피하십시오. 몸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이 숙면과 이완을 위해 찾는 미네랄, 바로 마그네슘. 자연산, 안전한 수면 보조제라며 널리 쓰입니다. 하지만 과량 복용 시 혈압을 과도하게 떨어뜨려 실신이나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9. 마그네슘. 이완 미네랄이 조용히 혈압을 떨어뜨려 낙상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리듬은 변합니다. 잠은 얕아지고 스트레스는 더 오래 남으며 아침에 근육은 더 뻣뻣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마그네슘을 찾습니다. 이완 미네랄이라 불리며 수면, 차수면, 보조제 근육 경련, 완화제, 각종 보충제에 들어있습니다. 자연산, 안전하다는 홍보에 안심하며 숙면과 근육 건강을 위해 매일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보충제가 바로 낙상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량 마그네슘은 혈압을 과도하게 떨어뜨려 어지럼증, 실신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낙상이 시니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85세 은퇴 정비사이자 한국전 참전 용사 리처드 랭스턴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독립적이고 총명한 분이었습니다. 인디앤에서 혼자 생활하며 가벼운 고혈압만 약으로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화장실에서 일어난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몇 시간 후 이웃이 발견했을 때 그는 의식이 흐리고 눈 위로 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검사에서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혈압은 85대 50,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원인을 확인해보니 그는 최근 마그네슘 수면 가루를 복용하기 시작했더군요. 매일 밤 400mg 이상, 심지어 가끔은 1.5 스쿱 600mg 가까이를 마셨습니다. 자연산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이미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기에 마그네슘이 혈관을 과도하게 확장시켜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렸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그네슘은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라는 것입니다. 신경과 근육 기능을 위해 꼭 필요하죠. 그러나 과량 복용 시, 특히 혈압약 이뇨제, 심장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관이 지나치게 확장되며 위험할 정도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실신, 어지럼증, 흐린 시야, 심하면 낙상골절, 뇌출혈입니다. 시니어의 하루 권장량은 여성 320mg, 남성 420mg 정도입니다. 음식으로 이미 상당량을 섭취하는데 보충제 한 스쿱만으로도 그 이상을 쉽게 초과합니다. 특히 숙면용, 근육 이완용이라고 판매되는 제품은 한 번에 400에서 600mg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과 겹치면 효과는 예측 불가입니다. 리처드의 낙상은 노화 때문도 약물 부작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의로 복용한 보충제와 약물의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무런 경고 신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지럼증도 없이 그냥 갑자기 어둠 속으로 쓰러진 것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회복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닥터, 저는 그저 잠을 잘 자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 몸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네요. 따라서 마그네슘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용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량 마그네슘을 밤에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대에 혈압이 더 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9가지 비타민이 어떻게 시니어에게 조용히 뇌졸중 신경, 손상 낙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는 무엇을 대신해야 할까? 알약과 가루가 아니라 뇌와 심장을 진짜로 지키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0. 그렇다면 시니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서 9가지 비타민이 어떻게 뇌졸중, 신경손상, 낙상을 조용히 부를 수 있는지 보셨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뇌와 몸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같은 질문을 듣습니다. 닥터,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이건 버려야 하고 저건 괜찮은 건가요? 많은 분들이 광고와 라벨에 휘둘리며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진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더 많은 알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와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한 것은 고용량이 아니라 리듬, 유행 보충제가 아니라 꾸준한 생활 습관입니다. 사례, 마거릿 윌슨. 73 새 은퇴 교장 마거릿 윌슨은 제게 큰 지퍼백을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가지 보충제가 들어있었습니다. 뼈, 기억력, 심장, 피부, 멀티비타민, 수면제, 혈압 보조제, 에너지제, 시력제까지. 그녀는 말했습니다. 닥터, 저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피곤하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균형도 안 좋은 걸까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거릿, 당신은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저희는 건강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보충제를 모두 줄이고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3개월 뒤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삶은 달걀 하나, 아보카도 반쪽,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 블루베리 한 줌, 미지근한 물 한 잔. 점심, 견과류와 연어가 들어간 알피채소 샐러드. 저녁 후
동네 한 바퀴 산책, 아침 양치할 때는 종아리 스트레칭. 6주 만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닥터, 마치 제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젊어진 건 아니지만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안정됐습니다. 핵심 교훈, 음식이 약입니다. 뇌와 심장은 보충제가 아니라 실제 음식에서 힘을 얻습니다. 시금치, 생선, 베리, 콩, 견과류, 통곡물, 수분 섭취는 과소평가됩니다. 많은 시니어가 만성 탈수 상태입니다. 물 6에서 8잔만으로도 기억력, 혈압 관절이 개선됩니다.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스트레칭하고 정원을 가꾸는 것이 마라톤보다 낫습니다. 필요한 보충제는 검사로 확인된 결핍일 때만, 예를 들어 혈액검사로 B1가 낮을 때, 햇볕이 부족해 D3이 필요할 때, 심장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등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만 복용해야 합니다. 뇌 건강을 위한 진짜 전략. 65세, 75세, 85세의 몸은 35세의 몸과 다릅니다. 작은 불균형도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슈퍼비타민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뇌와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채소 위주의 식단, 사회적 교류, 가족, 친구와의 대화, 꾸준한 수분 섭취, 규칙적 수면 리듬, 매일의 가벼운 활동. 이것이야말로 수천 개의 알약보다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함께 본 9가지 비타민 D, E, B6, A, 나이아신, K, 엽산, C, 마그네슘 은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뇌졸중 신경, 손상 혈압, 이상 신장, 부담치매 유사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진짜 힘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덜 하지만 현명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알약이 아니라 음식, 유행이 아니라 리듬, 과잉이 아니라 균형.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택은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건강과 독립성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